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진행을 맡은 김호정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가을 햇살이 참 좋죠. 이렇게 햇볕만 잘 받아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면서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햇살 한 줌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부동산 프로그램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026676-0321 전화 주시면 되고요. 간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8181 문자로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좀 꼼꼼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왜 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괜히 내가 뭔가에 쫓기듯이 이렇게 좀 성급한 투자를 하면은요, 굉장히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물론 나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적으로 시장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바로 내일이죠. 내일 진행을 하니까 내일 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 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지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 노른자위 남아있는 저평가 지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한번 살펴봐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좋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겠죠. 세미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인 사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4인 사색 상담 노트 4분의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해 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송파구 송파동 한양 2차 84제곱미터와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중 한 곳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이 미래 전망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먼저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 조범식 대표, 정창래 대표, 송파 한양 2차를 매수하라라는 전략 주셨고요. 황태현 대표는 당산 삼성 레미안을 매수하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입니다. 두 곳 중엔 송파 한양 2차 문정동 리모델링 단지나 위례 신도시 중앙역 역세권 단지도 매수를 검토하라라는 말씀 주셨고요. 조범식 대표는 입지 환경 양호하고 재건축 호재가 유망하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당산에 손을 들어주신 황태현 대표입니다. 여의도 영등포 개발 수혜 지역 더블 역세권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입니다. 송파구라는 지역적 가치, 학군 등의 강점에 재건축 추진으로 향후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전문가의 의견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일단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 송파구와 당산동 둘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데 이동주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역적 특징도 완전히 틀리고 네. 단지의 특성도 완전히 틀린 거를 지금 서로 비교 검토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분석해 드리는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했겠지만은 예.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보다는 송파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 네네. 이런 의견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네. 네. 우선 우리는 부동산을 볼 때 제일 먼저 입지적인 장점을 많이 보게 돼요. 그죠? 네네. 그래서 당장 보면은 한양 2차보다 송파에 있는 한양 2차보다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네. 현재 시점을 딱 놓고 보면은 네. 2호선하고 9호선이 환승되는 역과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요. 그죠? 네. 네. 그 이 지역에서는 대장주란 말이에요. 단지도 크고 역세권이고. 네. 그러니까 입주한 지 이것도 거의 꽤 오래돼 15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도 대장주 역할을 할 만큼 기반이 탄탄하단 말이죠. 근데 어쨌건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딱 첫 번째 그냥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투자잖아요. 그죠? 네. 네.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으로부터 또 이제 10년이 흘렀어요. 네. 10년 이런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레미안 아파트는 이미 여기는 개발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해야 한 아파트예요. 현재 시점 못 놓고 보면. 그죠? 네. 네. 그럼 얘를 추가적으로 10년이 지났으면 얘는 이제 25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네. 앞으로 10년 뒤에는 얘가 노후화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어떻게 할 뚜렷한 방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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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안으로 선택했던 송파에 있는 한양 2차. 한양 네. 2차 같은 경우는 앞서 본 당산에 비하면은 역세권은 일단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역을 가려면 조금 이제 이동을 좀 많이 해야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딱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은 당산에 있는 아파트보다 굉장히 생활하기는 조금 불편해요. 아파트도 굉장히 네. 오래됐고 네. 역과의 접근성도 조금 떨어지고 역과의 네.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편의시설과의 접근성도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대신에 같은 목적으로 딱 10년 뒤를 봤을 때 10년 뒤를 봤을 때 이 한양 2차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10년 뒤에 새 아파트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인자도 통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잖아요. 그죠? 네. 추진이니까 재건축에 있어서도 속도도 좀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물론 네. 10년 내에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이야기해서 새 아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물론 중간에 과정 거치겠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거칠 거고 여러 가지 막 그 제약이 걸리게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건 정상적으로 둘 다 정상적인 시간 동안 정상적인 흐름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은 여기는 새 아파트 만약에 10년 뒤에 새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그럼 또 15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을 때 그때는 점점 더 이 송파 한양은 새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당산에 보신 아파트는 노후화가 자꾸 진행되는 거고 그죠? 네. 네. 그럼 비교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얘는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있을수록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기대치가 올라가는 만큼 사업의 속도가 진행이 된다라면 가격도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 투자 목적에는 한양 2차가 훨씬 더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저 이 두 단지를 비교했을까라는 저는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예. 예. 왜냐하면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비슷한 형태의 다른 지역이 다르더라도 얘도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비슷한 조건을 가진 것들을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이미 한 차례 10여 년 전에 개발이 완료돼서 입주한 아파트와 앞으로 개발할 아파트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내 목적은 지금 당장 실거주할 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투자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네, 아시겠죠? 예. 예. 대표님 한 가지 한번 더 부탁드리죠. 네네. 그러면 오금동의 현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투자 목적상으로. 오금동 현대요. 예. 예.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비교를 했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네. 오금동 현대 가까이 여기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 송파에서 이제 이 중층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이란 말이죠. 이렇게 네. 이곳이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데 예. 그것 중에 오금 현대 같은 경우는 방위 역세권에다가 또 3호선하고 5호선 환승되는 오금 역세권 같이 더블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세대수 여기 굉장히 크죠. 네. 네. 물론 속도 면에서는 한양은 이미 추진위까지 갔으니까 오금 네. 현대는 이제 안전진단만 통과했고 이제 구역 지정 절차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늦어요. 조금 늦기는 한데 앞서 잠깐 제가 송파 한양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개발은 어쨌건 재건축 사업은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중에 똑같은 결과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오히려 이 친구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건 전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주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냐에 또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내가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 그럼 당연히 역세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단지의 규모 면에서도 만약에
재건축을 해서 1000세대가 되는 게 있고 재건축을 해서 2000세대가 되는 게 있다라면 이왕이면 재건축을 해서 2000세대가 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송파항도 재건축, 오금현대도 재건축이니까 가격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내가 투자 목적으로 이걸 끝까지 새 아파트로 바꿨을 때를 딱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결국은 규모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조금 더 큰 단지 그리고 교통 요건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단지가 아무래도 더 우세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또 2차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한다라면 이거는 오금현대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러니까 한양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오금현대가 조금 더 좋은 입지와 조건을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낫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 잡아주셨습니다. 이동주 대표님까지 5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321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아들이, 네. 제가 아니고 아들이 여유자금 한 4억 정도 가지고 네. 뭐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좋을지 하고요. 네. 고덕 상일동에 네. 센트럴 아이파크, 네. 저 입주가 곧 긴데, 우린 조합원인데, 네. 지금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네. 계속 몇 년이나 가지고 가야 될지, 지금이라도 올라갔을 때 파는 게 좋을지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들분께서 네. 4억 원의 여유 자금으로 좀 투자할 곳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향후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투자 투자. 목적으로만? 네. 특별히 받으신 거주는- 지역 있을까요? 거주집은 있어요. 아, 거주집은 있으시고 투자 목적으로만 받으시고 네, 네. 있는데 특별히 네. 보신 지역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서 네. 어디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알고 싶어서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상일동에 위치한 센트럴 아이파크인가요? 네네. 이곳은 향후 전망에 따라 계속해서 보유해야 할지 네.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바로 네, 전략 좀 세워주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먼저 궁금하신 거는 아드님이 4억의 여유 자금으로 무엇을 투자할 건지가 지금 궁금하신 거고 네. 근데 특별하게 뭐 봤던 지역이라든가 특별하게 내가 이걸 하고 아들이요. 싶다는 제가 이제 네. 수원에서 네. 거주집은 갖고 있는데, 수원에 거주하는 돈이요? 집은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실투자금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근데 그러니까 4억이라는 가정은 현금을 없고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자, 서울에 투자는 하고 싶고 예. 그럼 먼저 가장 궁금한 그거부터 해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 자,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곳은 네.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이 제일 잘 발달돼 있는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렇게 한양도성이라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이라고 이제 뭐 잘 아는 강남이라고 있는 곳이 있고 또 네. 여의도하고 영등포를 하나의 권역으로 딱 묶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갖고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3도심의 딱 정 가운데 어디가 있냐면 용산이라는 네, 곳이 용산? 있어요. 네, 용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삼각형의 벨트를 갖추고 있고 가운데에 모든 것을 연결해준 용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딱 서울의 기본 틀이에요. 서울 네. 도시기본의 계획의 기본 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직 서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지? 이런 것도 지금 궁금하고 그럼 네. 종류는 뭐를 선택해야 되지? 이런 것도 지금 궁금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지역을 근데 선택할 네? 사업 가지고는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재투자하기가 조금. 자,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지역을 선택을 먼저 하게 돼. 일반적으로 지역을 먼저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럼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지역은 그럼 네. 결국은 이 네 군데 지역을 놓고 가서 내가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거야. 또는 네. 재개발을 투자할 거야. 딱 가서 봤더니 우리가 재건축 지정된 단지 또는 재개발 지정된 단지를 가니까 비용이 어때요?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네네.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자가 불가능하죠. 네. 그럴 때는 종류에서 내가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네. 내가 지금 자꾸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는데 결국은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나중에 네.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것 동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 4억이라는 돈으로 내가 진입을 하되 아직 재개발이 확실하게 가지 못한 곳도 있단 말이죠. 서울에서. 네. 예를 들자면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네네.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다거나 네.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죠. 네. 재개발은 사실 강남 쪽인데 재개발이 굉장히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 없어요. 네. 주로 어느 쪽에 이런 게 가능한 것들이 있냐면 한양도성. 그러니까 한양도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좀 중구하고 종로구 있죠? 예, 중구 종로고요. 네, 중구하고 종로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용산은 이제 다 잘 아실 거고 또 여의도도 사실은 재건축이에요. 네. 그래서 여의도 도심 쪽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 사실 영등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벌써 우리가 영등포는 그러니까 구를 한번 보자면 영등포 구가 있고 용산 구가 있고 중구가 있고 종로구가 있고 벌써 구만 해도 4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이 4개의 구 중에서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다가 한동안 못하고 있던 이런 곳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요즘 현장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옆에서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가치 상승을 이룬 걸 봤잖아요, 이분들이.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우리도 막 재개발할 거야 이렇게 막 열심히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네네. 그런 지역 동네가 곳곳에 산재해 있단 말이죠. 네. 곳곳에. 그런 곳은 지금 4억이라는 자금으로 들어가시면 네. 비록 내가 시간은 조금 길게 투자하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는 대신에 무엇을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고비용을 내가 가고자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못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투자를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신에 내가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그 저비용 투자가 가능한 거고 이렇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겠어요?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내 자금에 맞는 투자 패턴을 빨리 잡으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아파트만 고집하시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파트를 딱 벗어나서 앞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신다라면은요 보유자금 갖고 서울의 중심권 얼마든지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자꾸 제가 급한 마음에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세미나 시간에 좀 나오세요. 세미나 시간에 나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 세밀하게 막 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표님 한 가지 용산 쪽에 지금도 한 1억 5천 정도로 저희 후암동 같은 데 들어가는 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후암동 말고도 뭐 성파동, 원효로 많으니까요. 네. 한번 나오셔서 좀 이렇게 밀도 있는 상담 한번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는 네. 이제 큰 네. 테두리 말씀드렸으니까.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아까 상일동에 그 센트럴 아이파크 몇 단지였죠 그게? 5단지요. 5단지. 네. 5단지면 3단지 바로 아래쪽이잖아요. 예, 예. 네.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지역적인 가치가 굉장히 좋아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낡고 허름했던 아파트 좀 그러니까 낮은 비용의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거주했던 곳이 이제는 네. 굉장히 고비용을 주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입주 이후까지 무조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12월 달 입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주하셔서 최소한 네. 제일 좋은 거는 입주하고 한 4, 5년. 4, 5년. 네, 그때까지 가서 아니 그때 지금이 누구 말이는 지금이 제일 고점 같다고. 아니에요. 지금 고점 아니에요. 그때 가야 고점 찍어요. 예. 왜냐면 그때 가면 여기 업무지구도 들어서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항상 도시는 새로 태어나잖아요. 네. 그럼 가장 좋은 게 그 도시가 같이 어우러질 때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입주해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그때 팔까 말까 고민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네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 바라고요. 한 분 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창동 19단지를 네. 10년 전에 보유하고 지금 거주 중이고요. 네. 예, 하나는 17년도에 월계동 한진그랑빌 네. 그 44평을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요. 네. 창동 19단지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네. 이거를 지금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8년 임대사업자를 내서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창동 주공 19단지에 10년간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한진 하나 그랑비를 매수해서 임대를 두고 계시는데 이 창동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이 좋을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다시 한 번만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지금 창동을 먼저 갖고 있는 상태였고 네. 한진을 나중에 구입하신 거예요, 그죠? 네, 17년도 10월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는 창동을 임대 등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대 등록하는 게 나은지, 네. 비과세 아니면 매도를 하고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일시적 이주택 기간에 해당되신다는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한진 그랑빌로 이주를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진 그랑빌 1주택으로 만들고 요거를 네. 등록을 하고자 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신 거면 잘하신 것 같아요. 아, 임대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8년? 이거 주택 이거 2개뿐인가요? 네. 그럼 내세요. 아. 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네. 물론 그 임대사업자가 많은 분들이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10월 24일 날 이제 바뀐 시행령이 시행이 돼서 네. 이제 임대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약을 받잖아요, 그죠? 네. 의무 임대 기간 8년, 네. 그죠? 그리고 5% 인상 룰 제한, 이거 제한에 네. 걸려요. 그래서 네. 이 과태료가 올라간 거예요. 과태료가 현행 대비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또 한 가지가 한번 임대사업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임의대로 임대사업 등록 해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긴 해야 되는데, 네. 왜 제가 만약에 창동 19단지 같은 경우면은 지금 비과세를 받아도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등록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네. 왜냐하면 이 창동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상계동이랑 같이 연결돼 있지만은 어쨌건 여기 차량기지 개발과 지역 내에서 업무지구 조성이라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업무지구 조성은 이 지역 내 최대의 현안이자요. 실제로 이 업무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에 많은 다른 것들을 안겨다 줄 거란 말이죠. 수요자가 자꾸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19단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씩 이 업무단지가 조성돼서 이곳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얘는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시기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으로부터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8년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울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을 때야 이 재건축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역에 반영되고 단지에 반영될 동안 가격은 가치가 결국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올라간 가치만큼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비과세 받고 처분하는 것보다 그냥 임대사업 등록해서 내가 사업자 세테크를 조금 더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네. 한진 그랑빌 같은 경우도 이거 구입이 언제 하신 거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17년, 거네요. 예, 17년 10월에요. 10월에. 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이제 광운대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네. 이 역세권 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뒤쪽에 있는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에서는 탈락했잖아요. 사실 이게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했으면 조금 더 여기 한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텐데 네. 일단 이거를 떠나서라도 여기는 이 광운대 역세권의 이 혐오시설이 나가고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네. 바로 석계역의 초역세권에 있는 이 그랑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일 먼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좀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얘를 1주택 비과세 전략으로 가고 네.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한진을 처분하고 다시 그 우리 19단지 있잖아요. 네. 그게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면 다시 그 아파트를 입주해서 임대 기간 동안 등록한 기간 동안 공제받고 나머지 기간 동안 또 비과세 받고 이러한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어차피 내가 이걸 처분해 다른 곳 투자를 한다 해도 또 똑같은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굳이 갈아타지 않고 갖고 있는 거 갖고도 얼마든지 재테크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종합적인 네. 지금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이 그랑빌에 입주를 해서 이거 비과세 만들고 그 주공을
임대사업 등록해서 세테크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결론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세미나 활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준비된 세미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에는 참 많은 곳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427개 동이 있는데요. 네, 그 동 이름을 저희들도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곳이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 변화하겠죠. 근데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계기가 사실은 많은 곳에서 잔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저평가된 곳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50년 뒤, 15년 뒤, 20년 뒤 그런 곳들은 반드시 지금보다 우리가 환골탈태한다라고 하죠.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곳들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 세미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세미나 활용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죠. 노른자위 저평가 투자처는 이곳이다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증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극한상담 시간입니다. 저희 극한상담 코너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더 많이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전화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 있죠. 문자는 샵 8181로 사연 남겨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방송 중에 6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극한상담 시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해야죠.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저희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상암 월드컵파크 3단지 투자 겸 거주로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일단 월드컵파크 3단지는 월드컵 지구 이제 그 월드컵파크 단지가 조성될 때 택시개발지구 조성돼서 한 10년 이제 넘었죠. 네. 그래서 바로 그 대형 공원들과 바로 마주한 곳입니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면은 원래 그 상암 지구에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곳과 마주보고 있는데 그 랜드마크로 지정된 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두 번째 아쉬운 면이 있다라면은 조금 역과의 접근성이 좀 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과의 접근성이 멀다라는 거는 편의시설과의 접근성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원을 대형 공원을 낀 그런 거주 지역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쾌적성을 갖춘 그러니까 투자 목적까지 갖추기에는 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단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암 이쪽 지역에서 지금 제일 큰 개발 사업이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 그 DMC역, 그러니까 디지털 단지역이죠. 그곳에 복합몰이 조성될 것이고 수색 역세권까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추가적인 업무지구도 조성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 것과 조금 가까이 있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조건을 갖춘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같은 평형대에서 아마 보시면 아마 1단지 정도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지역으로 대체 투자를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 1단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지역으로 영등포와 신도림 중에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게 향후에 도움이 될까요, 대표님? 우리가 이 도시는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그 도시의 힘이 지정이 됩니다. 그 크기가 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3개의 도심을 지정해놨고 7개의 부도심을 지정해놨고 12개의 지역 거점 또 53곳의 지구 중심을 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총 75곳을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라는 이 넓은 면적의 이 부동산을 갖고 보면서 75곳에 지정된 앞으로 이곳은 굉장히 중심지요. 또는 중심지를 보필하는 곳으로 또 그 중심지에 보필하는 곳을 또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곳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놓은 것도 75곳이 되는데도 그곳을 굳이 벗어나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야 되나? 특히나 영등포와 신도림을 딱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신도림이 영등포역에서 입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는 도심으로서 가장 크게 지구 중심이 돼 있는 곳이고 신도림은 교통망은 좋은데
애석하게도 75곳 중에서 어떤 하나의 조건을 부여받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영등포와 신도림 어디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영등포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 중심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인데요. 답심리동에 있는 신답 극동 아파트랑 마장동 현대 아파트 어느 곳이 매수하기 좋을까요? 네, 요즘 마장동 쪽에 관심들이 좀 많으시죠? 네, 문의가 특히 많죠. 이 마장동이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네. 전농뉴타운과 청량리권하고 되게 겹친 지역이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마장동 중심으로 해서 청량리에서 왕십리로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단지도 같이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단지 다 똑같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요. 네. 굉장히 선택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단지 규모는 현대아파트가 훨씬 큽니다. 네. 근데 지역적인 개발 여건이라든가 아니 단지의 어떤 변화 여건, 그러니까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변화와 단지 자체의 변화에서는 극동 아파트가 월등히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꼭 굳이 비교한다라면 극동 아파트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빠르게 만나볼까요? 둔촌 하이츠에 거주하고 있는데 고덕동 단독 주택으로 갈아타는 거 어떨까요? 고덕동 단독주택지가요, 굉장히 입지가 지금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굉장히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고덕지구 재건축하고 있는 곳 바로 위쪽이 고덕동의 그 단독주택 지역이거든요. 네. 한 3곳이 있는데 주택 재건축을 진행하려다 무산됐죠. 무산되는 게 한동안 계속 이 지역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단독주택지 위쪽에 이제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앞으로 굉장히 핫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거 단지, 그리고 이곳은 단독주택 주거 단지, 그리고 그 위쪽에 업무지구 조성, 이렇게 되면 그 단독주택 지역은 어떤 곳으로 바뀌게 되냐면 근린 상권 지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물론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미리 단독주택지를 들어가서 근린 상권으로 바뀌는 지역적 변화를 조금 누리기도 좋고, 네. 또 업무지구가 조성됨으로써 내 땅에 대해서 어떤 그 조그만 개발을 통해서 수익형으로도 운영하기도 아주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단독주택으로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내년 초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직장이 군지함인데 자금이 3억 정도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투자하기 좋은 지역과 좋은 부동산 어디가 있을까요? 자, 곤지암이 직장이시면은요, 경강선입니다. 경강선 여주까지 가는 경강선인데, 네. 그럼 경강선에서 거의 무조건 역세권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광주시에 있는 그 태전지구 쪽에 있는 그 광주역의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가장 적합하겠죠. 그런데 투자 목적성까지 가지려면요, 임해역 쪽까지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분당 쪽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대출을 조금 활용하더라도. 그래서 네. 임해역 자체도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동 자금이면. 그럼 임해역을 환승할 수 있는, 한 번 정도는 환승할 수 있는 역세권 쪽, 그러니까 야탑동 일대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쪽 일대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실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사연도 볼까요?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당첨됐는데 복도형인데 이곳 전망 어떨까요? 네, 요즘 보기 드문 복도형이긴 한데 네. 홍제 1구역 주택 재건축한 곳이거든요. 네. 초역세권이에요. 무학적 초역세권이고 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안산이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곳입니다. 신축 아파트고 소형 아파트,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전망이 좋다. 입주해서 4, 5년 동안 무난히 보유도 괜찮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입주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극한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 샵 8181로 문자 남겨주시면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와 문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목요일 이 시간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궁금증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빠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02-6621-0321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요, 이 동작구 대방동 네. 389에 29 그 상가주택을 네. 14평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2010년도 1월 13일 날 그걸 매매했거든요. 네. 근데 1층은
저기 피자집 2층은 커피숍 3층 주택인데 제가 거기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미래 전망이 어떤지 좀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매가 되면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대방동에 상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1층은 카페고 위에 거주도 하고 계신데 향후 예, 3층에 거주. 3층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미래 가치가 좀 있을지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이게 대지 면적이 몇 평이에요? 14평이에요. 아, 대지 면적이 14평이에요? 네. 근데 3층 상가주택 굉장히 알차게 올라갔네요. 예, 옛날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인데요. 네. 어떻게 공간이 없이 아파트 마냥 쫙 지어가지고 이렇게 등기를 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벽이 사이가 없어요. 건물. 네, 그리고 사이가. 지금 코너지고 예.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네. 이거는 보유하셔야죠. 아, 그럽니까? 네. 아, 이런 거 팔고 나면은요. 예. 이런 거 찾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 그럽니까, 대표님? 그리고 또 예. 이게 여기 지금 신린성 경전철 공사 중에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어때요? 경전철 공사하고 있으니까 여기 뭐 도로 여건도 별로 지금 안 좋고 굉장히 소음도 많고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예. 지금은 뭐예요? 지금 불편한 게 조금 많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불편한 게 대표님, 많고 그게- 보기에도 예. 별로 안 좋아요. 예. 근데 이 신림선이 개통했다. 2022년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죠? 예. 개통하면은 물론 지금 보라매역 이용하지만 이쪽 네. 그 병무청 앞에도 역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죠? 병무청 앞에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역세권 중간적에 입지한 지역으로 이곳이 바뀌면서 예. 이곳이 이 신림선 개통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곳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굉장히 좀 알차게 지금 건물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이거 조금만 또 외관을 손본다거나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그때 돼서는 불편한 것도 없어지고 보기 싫은 것도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내 건물에도 약간의 치장을 조금 하잖아요. 예. 그럼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팔까 말까 고민하실 게 아니고 예. 경전철 개통 이후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시고 아, 이 예. 이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2002년도, 22년도. 네, 이거 절대 팔지 마세요. 예. 네. 예, 대표님, 그리고 네. 이게 건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일단 이거 현황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 리모델링할 때 전혀 그 부담 없는 거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세요. 예. 네,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화 한 통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들어볼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제가 그 고덕지구요. 네, 그 아르테온이라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그 매도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 가지고 가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래서 그 전문가님께 그 상의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을 보유하고 계신데 내년 입주인 것 같아요. 입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결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고덕 3단지네요. 네, 3단입니다, 일단. 네. 이거 조합원이시고요. 네네. 네, 뭘 고민하세요? 이거 무조건 입주해야죠. 예? 무조건 입주하셔야죠.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주변에 그 많이 공급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또 이제 자, 다운될까 봐서. 자, 지금 공급 많다고 했어요. 그죠? 예. 자, 공급이 많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네. 주변의 임대가도 내려가는 게 맞죠? 네네. 근데 지금 강동구 지금 어때요, 지금? 가격 올라갔고 임대가도 올라갔죠?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그거하고 완전 바뀐 거예요. 새로운 거. 완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꼭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건데 뉴타운 재개발한 것처럼 뉴타운화가 돼버린 거예요. 전혀 새로운 도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 네. 일대가. 네, 그렇게 물론 됐어요. 1만 5천 세대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량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거를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요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네. 앞선 그 문자 상담 때 말씀드렸지만 위쪽에 지금 업무지구가 조성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한 1만 5천 세대가 입주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해요. 그죠? 예. 그럼 도시라는 거는 자 새로운 도시가 생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도시는 생성을 하게 생성이 되면은요. 네. 자 이때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네.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에 접어드는데 지금 이제 생성되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안정화를 이루는 단계까지 기다리셔도 충분한데 지금 단지 이게 조금 무서워서 내가 이걸 팔아버리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조금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입주 시기가 비슷해서 그 시기만 한 번만 이겨내시면 입주하고 전체적으로 입주를 이루고 난 4년 뒤, 5년 뒤에는 강동구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면서 고급 주거 타운화가 될 곳이에요, 이곳이.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를 보고 보유를 할 거냐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투자도 당연히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고 미래가 지금보다 미래가 훨씬 더 좋으니까요. 입주하셔서 한 최소 아무리 빨라도 2년 좀 여유롭게 4년, 6년까지는 편안하게 거주하신 이후에 고민하셔도 괜찮다라고 결론 내드릴게요. 네. 네. 네,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입주하셔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한 분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부동산 고민 안녕하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동문고동에, 네, 그러니까 연립인데 매입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세를 놓고 네, 2년 후에 입주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2년 후쯤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앞으로의 그 동빙고도의 전망은 어떤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동빙고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아, 거기가 네. 동빙고동 장문로 9에 네. 그게 60번지인가? 60. 장문로 9길에 60번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네, 플래티앙. 아, 플라티앙인데 이 지역의 향후 전망이 어떤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동빙고동의 그 대사관 거리네요. 네네네. 거기에 이쪽에 보면 거의 이제 고급 주택들이 좀 많은데 예전에 렌트용 주택으로 많이 공급이 됐고 여기를 지금 네네, 맞습니다.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안 했어요. 아, 매입해서 2년 뒤에 입주할 건데 네. 여기 전망이 좋을까 안 좋을까가 지금 궁금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네. 매입을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자, 결론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결론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매입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아, 네, 왜냐면 네. 이 대사관 거리가 바로 옆에가 4구역이 한남 4구역. 네네네. 그리고 바로 옆이 또 이게 이 수송부 기지고요. 네. 위쪽에는 유엔사 부지예요. 네네. 여기가 전부 다 앞으로 개발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개발될 거냐면 고급 주택,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곳이란 말이죠, 이게. 네네. 그러면서 여기 호텔도 들어올 거고요. 네. 문화지역, 문화공간도 들어올 거고. 네네. 현재 계획된 걸로. 네. 업무 지역도 들어올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 대사관 거리가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적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죠?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남대교 거쳐서 용산으로 들어가는 신분당선 있잖아요. 네. 신분당선도 이 동빙고동에 여기 하나 들어올 건 확정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럼 이 대사관 거리 이쪽이 역세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한 7, 8년 뒤의 일이지만. 아, 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미군이 이전에 나가고 자꾸 렌탈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고급 주택가에 대한 수요가 조금 이탈하면서 가격이 지금 네네. 약세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주변이 만약에 다 재개발이 되고 이런 부지들이 개발되고 이 지하철 공사가 착공을 하고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지금 사서 나중에 입주해서 지역 개발되는 호재를 누리기에는 지금 시점이 아주 적당한 거죠. 아, 그죠? 네. 네, 지금 매입해서 실거주 하시면서 지역 변화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 그 기다리는 게 한참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신분당선 자체가 2025년도 개통 예정이에요. 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세미나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세미나 참석하시면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특히 네.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그렇죠. 이야기, 정말 하고 싶었던 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세미나장에 오시면 들을 수 있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노른자위 저평가 지역, 또 그것 중에서도 정말 돈 되는 거, 그런 거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셔서 저평가 지역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이번 주 부동산 정보통 시간에는요,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그러면서도 직주 근접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소액 투자 유망 지역, 바로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장점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개발들이 모두 이곳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투자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서울의 3대 핵심 업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의도권의 완벽한 배후지 역할을 하는 곳이면서도 또한 9호선과 5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요, 마곡이라든지 도심권, 강남권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죠.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등 이런 서울의 간선 도로망들을 아주 수월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1호선과 2호선, 또 5호선, 9호선 등의 지하철과 이 광역 교통버스, 이런 도로교통망이 아주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형 유통센터가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정말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다는 편의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벽한 직주 근접성을 갖추고 있고 편리한 교통, 그리고 생활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만큼 수요층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젊은 층의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 영등포 지역이다. 요즘 주거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1, 2인 가구가 이런 증가하는 그런 주거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소형주택 중심으로 투자처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로는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의 기본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이 영등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재건축 투자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소액 투자, 이런 다양한 가치 투자가 상당히 많은 곳이 영등포권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소액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가치 상승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도 반드시 챙겨 보셔야 되겠죠. 자, 서울시에서는요,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그런 개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이 되겠는데요. 이 영등포와 여의도 지역을 서울의 3도심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기존 도심인 이런 한양, 도성, 그리고 강남과 비견될 수 있는 3대 핵심 지역으로 개발을 진행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지 종합 발전 계획에 의한 개발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지역의 거의 대부분 지역이 중공업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개발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었고 지역의 슬럼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서울시가 이 중공업지 개발 계획에 의해서 낙후된 공장 지역을 최신의 주거와 업무단지가 복합된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 주변이 아주 직접적인 수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곳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신축 투룸 가격이 약 3억에서 3억 1천 정도,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도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주거단지가 고급 주거타운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 뉴타운 사업지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개발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라 이 초기 사업장만 하더라도 한 3억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은 접근하기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한 1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억 단위가 넘는 그런 프리미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듯 이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심으로서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소액 투자, 다양한 투자 가능한 투자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억 원 미만의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지역의 투자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자세한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